자,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문제 20 먼저 보실까요? 민원 사무 처리의 처리 원칙과 민원 종류별 처리 방법을 논술하시오. 40점입니다. 먼저 1번 민원 사무 처리 원칙이 나오죠. 민원 사무 처리 원칙은 첫 번째, 우리 민원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속입니다. 신속.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 신속. 두 번째는 신속하고 친절하고. 세 번째는 공정하고. 네 번째는 정확하게. 신속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1번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 나왔죠. 민원사항은 국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법령이 정하는 처리기간이 남아있다고 하거나 민원사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과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친절하게 처리해야 된다. 언어 태도 등에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히 대해야 하며 민원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 안내하도록 되어야 한다. 세 번째, 공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민원인들에게 차별을 두면 안 되겠죠?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 사사로운 조건이나 인정 등으로 인하여 처리 과정에 있어서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형평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정하게 해야지 편견을 두고 업무 처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오류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법규를 그릇되게 적용하거나 불분명한 상태로 처리함으로써 오류를 범하거나 이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신속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정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민원 사무 처리 원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 종류별 처리 방법이 나왔죠. 주로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고충 민원과 복합 민원이 주로 나와 있네요. 민원 종류별 처리 방법. 민원 종류별 처리 방법. 첫 번째, 질의 및 행정 개선 건의의 처리입니다. (1번)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단순한 행정 절차, 형식 요건에 관하여 질의하거나 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즉시. 여기서 즉시라고 하는 것은 3시간 이내를 말합니다. 그 외에 단순한 질의는 7일 이내, 법령에 의한 질의는 14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즉시 하는 경우도 있고요. 7일 이내 하는 경우도 있고, 이틀, 4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14일 이내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번, 행정기관장은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 개선에 관하여 건의하는 민원사항을 접수할 때는 관계 법령 등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들에게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 고충민의 처리입니다.
고충 민원의 처리. 세 번째는 복합 민원의 처리입니다. 자, 먼저 고충 민원이란 앞에서도 했죠. 행정기관에서 위법 부당하거나 또는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처분입니다. 즉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들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고충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충 민원을 접수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민원인들에게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충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 조사 등을 행할 경우에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 행정기관장은 고충 민원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지체 없이 원처분에 취소하거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내용을 민원인들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세 번째, 복합 민원의 처리가 되겠네요. 이거는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다수의 부서에 가서 허가받고 인가받고 승인받고 추천, 협의, 확인 등을 거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뭡니까? 공장을 설립하는 데는 법 이름이 뭐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서 공장 설립 승인이라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 전용,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행위,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 관계 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거치도록 되어 이러한 민원을 뭐라고 한다? 복합 민원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복합 민원. 두 번째는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입니다. 세 번째에서 복합 민원의 의의가 나왔고요. 복합 민원 처리에서 복합 민원의 의의가 나왔고 두 번째는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입니다.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자, 보세요. 행정기관장은 복합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합니다.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 사무를 일괄 처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원 서류의 일괄 제출입니다. 민원 서류의 일괄 제출. 민원 서류의 일괄 제출. 행정기관장은 복합 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 서류를 처리 주무부서에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기관과 관련된 복합 민원은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복합 민원의 개시입니다.
복합민원의 개시. 행정기관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괄 접수하고 처리할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 방법, 구비 서류, 처리 기간, 처리 절차 등을 정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편람 등에 수록해야 한다. 그러니까 복합민원을 할 때는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가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5번째 복합민원의 종류입니다. 복합민원의 종류. 복합민원은요, 의제 처리되는 복합민원의 경우는 개별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뭐지요? 건축법. 또 공장 건축물은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인가라든가 허가 등을 절차를 거쳐야 되고. 6번째, 복합민원의 처리 유형입니다. 복합민원의 처리 유형. 복합민원의 처리 유형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복합민원 처리 유형은 의제 처리가 있어요. 간주한다는 거죠. 창구 일원화가 있고요. 그리고 개별 처리 등이 있다. 의제 처리, 창구 일원화, 그리고 개별 처리 등이 있다. 다음 21번입니다. 이의 신청 및 사전 심사 청구 제도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한번 과거에 출제됐었죠. 먼저 이의 신청 및 사전 심사 청구 제도입니다. 첫 번째, 이의 신청 및 사전 심사 청구 제도. 이의 신청 및 사전 심사 청구 제도. 여기에는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입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거기에는 첫 번째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는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도입 배경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또 세 번째는 이의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입니다. 이의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전심사 청구 제도가 나오네요. 사전심사 청구 제도의 첫 번째 의. 두 번째는 사전심사 청구 제도의 대상 민원. 다음 세 번째, 대상 민원의 안내. 네 번째는 처리 절차. 다섯 번째는 유의사항.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 신청 및 사전 심사 청구 제도. 1번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어떻게 될까요? 도입 배경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해당 행정기관에 뭐 할 수 있다? 이유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행정기관에서 거부 처분 당했어요. 불이익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유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관 스스로 잘못된 처분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쟁송 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을 신속히 구제하는 겁니다. 민원인의 권익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도입 배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입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민원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거부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요? 9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행정기관장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서를 민원인들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민원인들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 네 번째, 민원인은 이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의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장은 이의 신청 결정기간 연장을 통지할 때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 행정기관장은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는 결정 이유, 불복 방법,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세 번째, 행정기관장은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이의 신청 처리 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두 번째, 사전심사 청구 제도입니다. 먼저 의의부터 살펴볼까요? 의의, 인허가 등이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내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받고 허가받기 전에 사전에 소정의 사전심사 청구, 사전심사 청구와 최소한의 구비 서류만 제출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들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또 민원인들이 민원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 민원은 뭐냐? 주로 창업이죠. 아니면 공장 설립 등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으로 행정기관장이 결정하게 된다. 세 번째, 대상 민원의 안내입니다. 행정기관장은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과 민원별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정하여 민원인실 등에 게시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 처리 절차 한번 보시고요. 다섯 번째, 유의사항 나와 있습니다. 사전심사 결과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기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 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는 방법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사전 심사 청구 제도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22번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와 의의와 실시 배경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40점 나왔습니다. 이것도 40점인데 첫 번째 답안 작성 한번 제목부터 살펴볼까요? 하여튼 100번 써본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번 민원 1회 방문 처리 시행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시행. 다시 한번 1번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시행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나온다? 첫 번째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의미. 의미. 두 번째 실시 배경. 실시 배경. 세 번째는 민원 대상이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주요 내용.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주요 내용입니다. 방문 처리제의 주요 내용. 여기에는 5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의 설치 운영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의 설치 운영. 두 번째는 민원 후견인의 지정입니다. 민원 후견인 지정. 세 번째는 처리 주무부서의 민원 실무 심의 운영. 민원 실무 심의 운영. 처리 주무부서의 민원 실무 심의회 운영. 네 번째는 민원 조정위원회의 재심의. 다섯 번째, 행정기관 장의 최종 결정. 행정기관장의 최종 결정.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답안지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의의와 실시 배경입니다. 실시 배경. 먼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의미.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언제 93년이면은 지금부터 23년 전입니다. 10월 전국에 일제히 민원 일의 방문 처리제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 부서 또는 기관과의 협조 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 처리 제도가 되겠습니다. 93년도 10월에 시행됐습니다. 어떤 민원이든 일단 행정기관에 접수가 되면은 행정기관 내부 간에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업무 협조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관련 국과 관련 과를 찾아가거나 담당자를 직접 만날 필요가 전혀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인 스스로의 사유나 필요에 의해서든지 또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반드시 직접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는 것은 일회 방문과는 무관한 것이죠. 두 번째, 실시 배경입니다. 민원 일회 방문 처리제는 민원 사무 처리를 위한 단순한 제도의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공무원의 일상적 만남 후 현장인 민원 사무 처리 제도의 일대 개혁을 통하여 행정 전반에 걸쳐서 다목적이고 종합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혁신적인 제도가 될 것입니다. 자, 실시 배경에는 거기 두 가지가 있나요? 세 가지. 공무원과 국민의 의식과 행태의 전환입니다. 공무원과 국민의 의식의 행태 전환. 공무원과 국민의 의식 행태 전환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있는 공무원들은 민원 업무 자체를 하나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등 오랫동안 공직사회의 관행으로 고질화되어 온 잘못된 행태를 근원적으로 제거시키는 한편 민원인은 민원을 접수시키고 나면 의례적으로 수차 민원 처리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직접 해결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온 생각과 관행을 바꾸게 한 것입니다. 행정문화의 두 번째는 행정문화의 선진화 촉진입니다. 행정문화의 선진화 촉진.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보세요. 제도의 시행으로 모든 민원을 일회 방문으로 처리해야 함으로써 과중한 부담을 민원 구비 서류 감축, 행정 규제 완화, 행정 전산망 조기 구축 등으로 해결함으로써 행정의 생산력을 제고하게 된다. 또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과 개별 조촉이 없음으로써 부조리 요인이 없어지는 등 민원 사무 처리에 임하는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를 근본적으로 혁신시켜 맑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등 행정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하게 된다. 행정문화의 선진화 촉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 활성화 유도입니다. 거의 민원 사무를 보게 되면 거의 70~80%가 뭐냐? 공장 설립 등 기업 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된 민원이 많습니다. 개인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민원임을 감안할 때
민원인의 잦은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과 부담의 최소를 통하여 민원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크게 절감시킴으로써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대상 민원은 뭐냐? 민원의 대상이 뭐냐? 대상 민원. 민원인의 방문 처리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한 번 방문함으로써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로서 과거부터 창구 직결 민원은 1회 방문 처리되는 것이 제도화되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시행으로 처리기간이 며칠이요? 1 이상 소요되는 각종 복합 및 유기한 민원이라고 하는 건 일정 기간 하는 민원입니다. 취급하는 진정, 고소 등을 이 제도에 따라 처리하게 된 것이며, 따라서 행정기관에 접수되는 모든 민원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정신과 처리 절차에 따라서 처리된다고 하겠습니다. 2번,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주요 내용은 5가지로 나눠집니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에 상담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민원 후견인들을 지정했습니다. 민원 후견인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민원인과 직접 전화로 면담하여 민원 해결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민원 실무 심의회의입니다.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서 서류를 검토하고 처리 방법, 기간 등 협의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장 합동 확인 등으로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도 하고요. 또 민원인들의 설명이 필요하거나 원할 시에는 심의에 참석토록 그 민원인을 심의에 참석해서 소위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민원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에서 불가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두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나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불가결정 민원은 행정기관장이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에 처리 결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23번 국민 제한 규정인데요. 논술하시오. 40점. 1번 국민 제한 규정의 개념. 두 번째, 국민 제한 규정의 정의. 세 번째, 국민 제한 제도의 관장기관. 네 번째, 국민들의 제한 제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섯 번째, 국민들이 제안을 제출하게 되면 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순서로 국민 제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국민 제한 규정의 개념입니다. 이게 지금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일 끝에 민원인들이 제안하는 거죠. 혹시 몰라서 제가 1회 때 이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지금까지 아직은 출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제한 규정의 개념입니다. (1번) 민원 제한 규정의 개념, 국민 제한 규정. 국민 제한 규정의 개념. 두 번째는 국민 제한 규정의 정의. 세 번째는 국민 제한 제도의
국민제한제도의 관장기관. 국민제안의 제출입니다. 다섯 번째, 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국민제한 규정 한번 볼까요? 민원 처리에 관한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입니다. 또 좋은 안, 고안을 정부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제한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들이 창의적인 의견이나 좋은 안이 있으면 정부의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제한제도의 운영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는 겁니다. 국민제한 규정의 정의입니다. 국민제한이란 국민이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의 직무 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되는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은 국민 제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 제안. 또 두 번째는 공모 제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에는 국민 제안, 공모 제안, 채택 제안, 자체 우수 제안, 중앙 우수 제안이 있는데 공모 제안이라는 건 뭐냐? 행정기관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국민 제안이 공모 제안이 되겠습니다. 채택 제안이란 행정기관장이 접수한 국민 제안 중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입니다. 자체 우수 제안이란 행정기관장이 채택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이 자체 우수 제안이 되겠습니다. 중앙 우수 제안이란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체 우수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에 채택한 제안이 중앙 우수 제안이 되겠습니다. 국민제한제도의 관장기관은 어디가 될까요?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겠죠. 행정자치부 장관은 중앙 우수 제안 운영에 관한 업무와 국민제안의 운영 지도에 관한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민제안의 제출입니다. 6가지 순서로 나왔는데요. 모든 국민은 행정기관장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제안을 제출하는 국민은 현행 제도의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 포털 이런 데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기관장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애인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국민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뭘로? 백분율로, 100분의 50, 100분의 30 이렇게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장은 제출한 국민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들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합니다. 여섯 번째, 행정기관장 그리고 행정자치부 장관 및 행정기관장은 국민이 국민 제안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제안의 접수 방법 및 심사 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제안자가 국민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입니다. 국민 제안 접수와 처리 어떻게 하느냐? 행정기관장은 국민으로부터 국민 제안을 접수할 때는 온라인 국민 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 제안의 접수와 처리 상황을 실시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비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문제를 한번 모범 답안을 제가 작성해서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10문제를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시고요. 2번은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그 다음 4번. 4번. 6번. 그 다음에 8번. 11번. 13번, 14번. 지금 13, 14, 15, 16은 다 이번 개정된 내용입니다. 17번까지요. 그러니까 여기 13, 14, 15, 16, 17, 2번 여기까지가 지금 개정된 문제인데요.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에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18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21번 정도. 이 정도로 압축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반절을 압축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정리하시고 우선 이걸로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다가 시험 보기 전에 요 문제만 한번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을 작성하셔서 충분히 훈련을 통해서 꼭 가시기 바라고요. 자,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20점짜리는 8분의 모범 답안을 작성한다. 40점짜리는 16분의 모범 답안을 작성해서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 결과 1회 때, 2회 때, 3회 때까지 제가 해줬던 문제들로
훈련하신 분들만 다 합격하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마지막 꼭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 2차에서 꼭 행정사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